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버트란 이청호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의 발전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적용 사례로 저희 회사가 2019년도에 발표한 인공지능 법령 번역 전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오늘날처럼 정보력이 곧 재화와 산업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이런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 간의 소통이라는 문제는 인류에게는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18세기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 4번의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기계화 혁명인 1차 산업혁명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2차 산업혁명, 즉 전기혁명으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인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발전으로 지능정보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처음 등장하여 활용되는 시점에는 정보기술,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IT라고 하였고 이후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IT 정보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즉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 ICT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지식 정보 기술을 이끌었고 나아가 컴퓨터가 지능을 갖추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인포메이션이 인텔리전스로 바뀌어가는 지능정보혁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016년 2월에 알파고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인공지능이 바둑에 있어서 이세돌과 같은 프로기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둑에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그 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해 이기는 수만을 기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알파고는 다른 알파고와 대국을 펼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학습하게 되었고 이로써 알파고 제로가 출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바둑 전문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약 1300대 이상의 컴퓨터가 분산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의 수를 두고 그 다음 수를 두기 위해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시간이 하루 이상 걸린다고 하면 바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어 절대 인간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계번역 기술은 1949년 워런 위버의 논문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인공지능은 1956년도 다트머스 회의로 알려진 모임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계번역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발전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는 기계번역 기술은 너무 어렵고 실현 불가능하니 더 이상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암흑기를 거치게 되었고 인공지능 기술도 거의 같은 시기에 냉각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꺼져가던 기계번역 기술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규칙 기반 기계번역과 통계 기반 기계번역 등을 거치면서 2016년도부터는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번역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인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이 동시에 함께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졌고 딥러닝 기술은
GPU 서버 등 하드웨어의 성능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습득된 지식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지능을 컴퓨터가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계학습이라는 기술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초, 중, 고등의 공통교육을 이수하고 대학과 대학원을 통해서 전공 분야를 학습하듯이 인공지능도 머신러닝과 학습이 더욱 복잡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지능을 갖춰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를 활용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면 프로그래머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를 전통적인 프로그래머에 의한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에서처럼 8과 4를 입력하여 12를 출력하려면 덧셈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즉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8과 4를 입력으로 4라는 출력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뺄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은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즉 시작 엔드인 입력과 종료 엔드인 출력만을 제공하여 기계학습을 시키면 모델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방식입니다. 즉 x1과 x2를 입력으로 하고 y를 출력으로 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하면 새로운 입력 x1과 x2가 들어올 경우에 출력 y를 예측하는 모델, 즉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아래 예에서 3과 4를 입력 시 7이 출력되고 8과 10 입력 시 18이 출력되고 10과 20 입력 시 30이 출력되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은 덧셈이며, 새로운 입력으로 5와 7이 입력될 때 출력 12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그러면 다음의 데이터셋으로 기계학습된 모델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데이터셋으로 판단할 때 정답은 나눗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병렬 코퍼스, 즉 입력인 원문과 출력인 번역문을 쌍으로 모아 놓은 말뭉치를 입력으로 머신러닝보다 복잡한 학습이 가능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생성된 모델이 바로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 즉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프로그래머의 기술이 아닌 데이터셋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인문학의 디지털화 작업은 미래의 인공지능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컨텐츠 중심의 인문사회학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학습과 기계의 학습 방법을 비교해보면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교과서로 학습을 하고 모의 테스트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교과서를 학습하여 모의 테스트로 평가해서 통과하면 본 시험에 응하여 원하는 목표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후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을 자체 평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충분히 학습된 모델이 만들어지면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최종 기계학습의 모델의 정확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셋은 넓은 의미의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눠지고, 학습 데이터셋은 다시 협의의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으로 나눠져 기계학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의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최고 높은 정확성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창기 규칙 기반 기계 번역은 원문 언어 사전을 이용하여 형태소 및 구문 분석을 수행하고 변환 및 생성 사전을 이용하여 번역문을 출력하였습니다. 이는 언어의 중의성 및 모호성 등에 대한 프로그래밍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번역 품질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은 언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를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시켜 통계적이며 수학적으로 학습한 모델로 번역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언어의 중의성과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번역 품질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에서처럼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에서는 아침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성을 그 앞뒤 단어에 따라서 morning과 breakfast로 잘 처리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원문은 주말을 지내면서 시위가 격화되었다이고 번역문은 The protest escalated over the weekend라면 딥러닝을 위해서는 원문과 번역문이 인코딩되어 숫자로 모두 변환되고 원문 벡터의 값이 번역문 벡터의 값으로 나오도록 모델 내부에서 가중치를 변경하며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신경망 기계번역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에서는 언어 방향별로 문법과 어휘 사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언어 방향에 따라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였으나 NMT에서는 처리하고자 하는 언어 방향의 병렬 코퍼스만을 구축하면 동일한 딥러닝 방식으로 해당 언어 방향의 기계번역 모델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품질 향상은 각 뉴런 다음에 나올 용어의 가중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이 프로그래머에 의한 코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를 높여주는 코퍼스를 데이터셋에 추가하거나 가중치를 떨어뜨리는 코퍼스를 제거시키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특정 분야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여 증분 학습을 시키면 각 뉴런에 나올 용어가 해당 분야에 적합한 용어로 대체되어 가중치가 높아져 더욱 좋은 성능의 번역 품질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 국한시켜 축적된 번역 메모리, 즉 병렬 말뭉치는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구분되어 구글 기본 번역 모델 위에 증분 학습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번역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이후에 설명드릴 인공지능 법령 번역 전문 서비스에 적용한 기계번역 모델입니다. 많은 번역사들이 번역 메모리와 용어의 재활용을 위해 CAT, 즉 번역 지원 도구를 번역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사문 검색 등 단순히 문장의 재활용으로만 사용되던 번역 메모리가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되고 증분 학습을 통해서 더 좋은 성능의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문이 입력되면 번역 메모리 검색으로 완전일치 문장이 있으면 이를 제시해주고 없다면 처음에는 구글, 팝하고 등과 같은 범용 NMT로 기계 번역을 수행하고 포스트 에디터는 이를 수정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문장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문장은 번역 메모리에 다시 저장되고 이전에 설명드린 증분 학습을 통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들게 되며 이후부터는 1차 기계 번역으로 구글이나 파파고와 같은 범용 NMT가 아닌 특화된 증분 학습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번역을 하면 할수록
기계 번역 품질이 향상되는 선순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 기술과 번역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NMT 기술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개발하고 있으며 NMT 기술의 발전으로 번역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갈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번역 산업도 이전의 휴먼 번역가 중심의 번역에서 기계번역 후편집, 즉 머신 트랜스레이션 포스트 에디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TP란 NMT 번역 결과를 포스트 에디터가 수정, 보완하여 완전한 번역 결과를 내는 작업입니다. 국제표준기구는 2017년 4월에 ISO 18587을 통해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을 이용한 전문 번역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NMT 기계번역 결과를 5개 단계의 품질로 평가할 때 특정 문서에서 엑셀런트와 굿이 40% 정도이고 OK가 30%이며 그 이하가 30%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휴먼 번역사가 전체 번역을 수행하는 비용에 비해서 기계 번역 결과를 후편집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계 번역 후편집, 즉 MTP의 비용은 기계 번역의 1차 번역 품질과 포스트 에디터의 능력과 반비례 관계이며 이는 기계 번역의 번역 품질 향상 및 포스트 에디터의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MTP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결과물로 인공지능 법령 번역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번역 모델이 바로 법령 및 조례 병렬 말뭉치를 이용한 법령 전문 증분학습 모델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법령 번역 전문 서비스인 law.abortran.com에 들어가셔서 조례 및 법령을 번역해 보시면 번역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 번역의 객관적인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 척도로 블루가 사용됩니다. 블루는 휴먼 번역가가 번역한 번역 결과와 기계 번역의 결과를 N그램으로 산출한 정확도와 문장 길이가 작을 때 적용되는 브레비티 페널티로 산출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블루가 30점 이상이면 의미가 이해되는 수준이며 50점 이상이면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수준의 아주 우수한 번역을 의미합니다. 지자체 조례 30문장을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결과와 구글, 파파고 그리고 법령 전문 증분 모델로 번역한 결과를 블루로 평가해 본 결과 구글과 파파고는 30점대 초반인 반면 법령 전문 증분 모델의 결과는 50점대 초반으로 나옴으로써 이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증분학습에 의한 특정 분야 기계 번역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법령 및 조례 번역에 특화된 번역 모델을 활용한 전문 번역 서비스는 기존의 휴먼 번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분학습이 적용된 번역 모델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법령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되어 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번역 후편집, 즉 MTP를 통한 전문 번역 서비스는 더욱더 빠르게 번역 산업을 바꾸어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